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제목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발길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참 믿고 싶지 않은 제목입니다. 어허. 구급대원의 발길질한 군인이라뇨. 세상에. 믿고 싶지 않은 제목인데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0시 30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서구청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부 CCTV 영상이 어머나.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구급대원이 허리를 숙여 누워있는 남성의 손을 잡고 상태를 살핍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는 이 남성, 구급대원의 얼굴을 갑자기 어머! 때립니다. 얼굴을 때리고요. 팔을 붙들고 막으려고 하자 발길질까지 어머 이어집니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발길질을 피해서 간신히 남성을 제압했고요.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온 후에야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구급차 내부에 보신 것처럼.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라도 정말 구급대원분이 무슨 응급처치를 뭐 잘못하기라도 한 거예요? 지금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었으면 오히려 이렇게 소개까지 안 됐을 텐데 이 남성 일단은 길거리에 한 남성이 입에 피를 머금고 쓰러져 있다 이런 행인의 신고를 받고 저 응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치료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누워있던 남성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치료를 도와주던 구급대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길질에 폭언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폭행에 피할 겨를도 없이 세상에. 얼굴을 다쳤고요. 또 하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경이 부서질 정도였으니까는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죠. 어머나. 그런데 이 남성,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군인이었고요. 그것도 현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이 구급대원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30대 군인은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인간이 군인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우리가 지금 나라 맡기고 지금 밤에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또 술이에요. 술 먹고 또 저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집 다쳐가지고 치료해주는 구급대원분한테 그것도 안경이 부서지도록 폭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우리 어릴 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안경 쓴 사람은 절대 화가 나도 절대 때리면 안 돼. 특히 얼굴 때리면 안 돼. 그건 뭐 살인 미수다. 우리끼리 뭐 그런 말을 하는데 혹시 그거 진짜예요? 그런 얘기 있죠. 왜냐하면 안경은 더 크게 다치는데 일조할 수 있고 안경을 낀 상태를 인지하면서 때렸을 때는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당연하지만 안경을 낀 또 이 소방대원을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건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하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아하.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이렇게 구호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게 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여전히 법이 바뀐 이후에도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매년 평균 무려 26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남성 너무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귀가 조치를 시켰지만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군이 일단 저 30대 현역 군인이에요. 경찰에 인계는 됐지만 현역 군이니까 또 군검찰이나 뭐 헌병대 인계는 되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저 군인 혹시라도 군 검찰로 군 헌병대 넘겨지면 자기 식구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걱정도 하실 거고, 차제에 저런 사람들은 이런 범죄가 이런 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으면 군인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막 대폭 깎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결국 지금 직업군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한 징계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사적으로는 또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징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군인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볼 여지가 있고 특히 내부에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급에서 진급하는데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기 그럼 때문에 군익을 당연히 줘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수사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의로 해서 이렇게 뭐 실형이라도 선고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공직, 뭐 군대도 공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직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저 직업 군인, 저 30대예요. 군인요. 군인이란 이름 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일본 죄값 달게 받는 건 마찬가지 당연한 거고 어디 가서 군인이라 그 입에 군인이란 이름을 올리지 말아요. 지금도 전국에서 전방 후방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구슬땀 흘리는 전국의 군인을 다 명예 실추시켰으니까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